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한승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무려 15%가 급등을 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2021년 3월 이후에 3년 만에 최고의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에 완전 자율주행 기반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폭등, 애플도 투자 의견 상향에 2%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오늘 상승폭은 아주 두드러지지는 않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한 엔비디아를 비롯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종목들이 부진하면서 상승에 좀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FOMC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리는 동결되겠지만 이제 그 이후의 발언들을 예의주시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의 분위기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클로징 라이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종목별 장세가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시장에서 테슬라하고 애플이 오랜만에 크게 또 잘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글하고 메타 이런 종목들은 또 마이너스 3%대 내외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 초반 강세를 살짝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노동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그동안 이제 판매 부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바이두하고 FSD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연준 FOMC 회의가 다가왔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금리 인하 시기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블룸버그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올해 초반에는 한 최대 7번까지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올해에 한 번 정도, 연말에 한 번 정도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요.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아직은 예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예상치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역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관망 모드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 쪽에서 나온 얘기가 현 시점에서 금리가 하락을 시작하지 않고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상승을 보일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또 보여주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소파이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발표를 굉장히 좋게 잘 했습니다. 실적이 기대치를 다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주가가 10%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최고치가 5억 6,500만 달러예요. 근데 월스트리트에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5억 8천만 달러까지 기대를 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기대치를 못 따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립스에서 이제 그 리콜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높게 이제 비용을 예상을 했었는데 11억 달러에 이제 합의가 되면서 주가가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예상보다 합의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수요일날 발표되는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동결을 확정적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후에 노동지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날 노동지표가 발표되는 게 비농장 부분 급여, 요게 지금 3월 달에 30만 3천 건에서 한 6만 건 줄어들어가지고 24만 3천 건 정도 이렇게 페이롤이 발행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요런 부분들, 그리고 다만 정부 측의 급여 지출이 늘어나지 않는 거는 사실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쪽에서 활발하게 뭔가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노동지표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결국은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장 마감 후에 아마존닷컴하고 AMD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퀄컴 그리고 CBS가 있고 목요일은
애플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까지 하고 나면은 실적 시즌은 조금 수그러드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국채 수익률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국채 수익률 이제 계속 우리가 10년물 얘기만 해왔는데 2년물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에버코어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2년물이 5%를 넘어서면은 주식시장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근데 어제 이제 월요일 날 이게 4.9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골드만삭스 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금리가 이런 상황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극복은 할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 특히나 중소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부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 올라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식시장은 그로 인해서 압박을 좀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미국의 어닝 시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AMD와 아마존닷컴 실적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후반에는 애플의 실적도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의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실까요? 네, 지난밤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잘 올랐죠. 그러면서 임의소비재 업종이 2%대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지금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장중에 이제 하락 반전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유틸리티나 부동산 업종의 상승을 또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알파벳이나 메타가 하락하면서 통신 서비스 업종이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의 소비재 업종은 이제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들어가 있고요. 의류, 호텔, 소매점 같은 산업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CVS 같은 회사 그런 기업들은 임의 소비재가 아니라 필수 소비재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이제 식품 같은 것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렇게 필수 소비재로 구분돼 있고 지난밤에 이제 임의 소비재 쪽에 레스토랑 산업이 0.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스타벅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장마감 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 그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를 맞추질 못했어요. 한 2% 정도 못 맞췄기 때문에 좀 부진한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북미 지역에서 한 6.8%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8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시즌에는 조금 기대치는 맞춰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에 74센트였는데 이번에는 한 80센트 정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지난 2년 동안 이 기대치를 갖다 3번이나 놓쳤습니다. 한 절반 가까이 놓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좀 남아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또 좀 제한이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하면은 나머지는 별 무리 없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 시장 평균 목표 주가가 102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88달러보다는 아직 여력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밤에 나왔던 기업들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를 안 볼 수가 없죠. 애플을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사실 한 두 달 전에 이제 애플 내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아이폰에 접목할 것이냐 이 얘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라든가 구글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팀 쿡이 지난번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잠잠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밤에 크게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오픈 AI하고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이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16이 올 가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통합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집중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번스타인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목표 가격을 195달러 유지하면서 비중 확대로 이제 투자 의견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밤에 주가 올라가는 데 또 목소리를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개발할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은 구글이라든가 오픈 AI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이런 순으로 가게 되고 내년 말쯤 되면은
자체적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아이폰에다 탑재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대해 소프트웨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일부분의 어떤 그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매핑 서비스 이제 바이두하고 매핑 서비스 사용하는 것을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인도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방향 틀어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준 건데 굉장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쪽에서 뭔가 매출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중국이 원하는 거의 모든 요구 조건을 일론 머스크가 동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럽 쪽에서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스웨덴 교통청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유럽 쪽도 진행 중이고 또 미국하고 캐나다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FSD, Full Self Driving이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탑재돼가지고 출시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한 $8,000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000 정도의 매출이 더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매달 이렇게 구독을 하더라도 한 $99씩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또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8일 날 사이버캡 요 로보택시 요 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되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의 15%의 폭등, 중국의 깜짝 방문의 완전 자율주행 이제 승인 소식, 국내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이제 관심사고요. 워낙에 중국에서는 보안도 또 기준이 아주 높고 테슬라를 좀 밀어내는 경향이었는데 이번에 계기로 테슬라의 방향 전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